홋카이도에 러시아 해군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쏟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러시아가 일본의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즉각 제재에 나선 상황. 오히려 러시아는 일본의 행동을 비난하며 무력 시위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위기에 처한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놀라운 행동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경계를 하던 일본군은 점을 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을 가까이 가져갔는데 요점들은 점점 크기를 키우며 여러 개로 늘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점을 확인한 일본군은 사색이 진려 자리를 벗어나죠. 러시아 함대가 홋카이도 부근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호츠크의 남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 24척이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을 향해 다가온 것인데요.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기에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당황한 일본은 즉시 일본 정부에 연락을 취했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과감한 도발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 시선이 우크라이나로 쏠려있는 이때 러시아가 자국 함정을 움직여 일본 영해 근처로 다가올 것이라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우함과 미쓰비시 초계기를 동원해 러시아 해군에 맞섰고 해군 병력을 홋카이도 인근으로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해군이 출동하자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는 듯 전체 함대를 움직여 일본 해군을 지나쳤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일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움직인 함대는 홋카이도 주변을 맴돌며 홋카이도 주변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홋카이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려 주민들을 대피. 러시아와의 본격 대결까지 상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함정은 실제 공격은 하지 않고 해역을 맴돌 뿐이었죠. 언제라도 군대를 움직여 홋카이도를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시위를 보였죠.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일본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육군 병력이고 해군을 비롯한 러시아 주요 병력은 극동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맘만 먹는다면 일본으로 병력을 집중할 수 있어 위험은 여전하죠. 사실 이번 해역 침범이 일본 입장에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해상연합훈련을 했을 때 일본 오스미 해협을 동시에 지나가며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해군은 일본을 가로질렀고 이에 일본 외무성은 강하게 주의를 러시아 외교관을 조치하는 행보를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러시아는 실수라는 한마디로 일본에 조용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일본 영해에 함대까지 출격한 러시아의 만행을 더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의 이례적으로 기시다 수상까지 국제공조에 협력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일본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쿠릴 열도로 얽혀있는 두 국가는 영토 문제에 있어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오히려 상대 국가가 영토를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푸틴 대통령은 쿠릴 열도 주변에 군사기지를 설치 4단 규모의 병력을 배치해 자국 영토를 방어하겠다고 나섰죠. 대략적으로 밝혀진 병력은 최대 2만 명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는 쿠릴 열도에 속한 바투와 섬에 해안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가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행장과 주거시설을 갖춘 군사도시까지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의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러시아가 나오면 일본이 꼬리를 내리고 협의에 나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이 취한 태도는 미국과의 협조 강화였습니다. 미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면서 러시아와의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죠.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편을 드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는 즉각적인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이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러시아 침입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군사 침공을 용납할 수 없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날선 비난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쿠릴 열도 문제가 걸려있어 애매한 태도였던 일본과는 사뭇 다른 외교 방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옛 영토를 받고자 했던 일본이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재에 첨단 산업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등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일본의 수출품을 러시아가 더는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014년 크림반도 침략 때 일본은 비슷한 제재를 가하며 러시아가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물품을 규제하는 한편 민간 물품까지도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 5대 은행의 일본 자금 조달 역시 금지했는데요. 러시아 대사인 미하일 가루즈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행동에 일본이 제재를 가한다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러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협박에 맞서 미국은 일본과 같이 제재에 나서며 일본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독립해 독자 세력을 구축한 친러시아 세력에게 누군가가 자원을 제공하거나 기술 협력을 할 경우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처를 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즉시 성명을 내놓고 미국과 일본 양국 제재에 손을 들었죠. 오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국제금융시장 차단을 선언 유럽연합 제품 수입 차단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러시아의 약점인 금융시장 거래를 언급했습니다. 지하자원의 대부분은 막대한 지하자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러시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인데요. 유럽 역시 천연가스의 수혜자였기에 이제까지 침묵을 지켰지만 침공이 확실하고 러시아가 멈출 기미가 없자 경제 제재를 선언한 것이죠. 유럽은 게다가 아시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죠. 폰데오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을 꼭 집어서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을 이후로 돌릴 국가로 온갖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립 외교를 펼치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용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사드 가능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며 등재에 제동을 건 일이 있었는데요. 마리아 자와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저질렀던 범죄 행위를 지우려고 한다며 이번 유네스코 등재 행위는 문제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유네스코를 향해 논란이 되는 유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남겼죠. 이례적일 정도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한국을 콕 집어 사할린주 쿠릴 열도 개발에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특혜를 약속했습니다. 체근코프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간 성공적인 무역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에게 쿠릴 열도 특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드러냈죠. 러시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민기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러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용하던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차를 경우 한국에게 미칠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일본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 발표하며 일본 제품을 비롯해 대부분의 한 번째 첨단 장비를 러시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중국과 협력해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제로 교체하겠다는 발언을 했죠. 일본 현지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먹고 살 길이 막혔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 한쪽 편을 제로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일본 한국은 중립외교를 통해 미국, 러시아 양쪽에서 이득을 보고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발전한다면 한국은 과연 계속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쟁이 포화로 어지러운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아 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